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연휴를 편히 즐기시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메가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드는 20세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이 많은 인물이면서 그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프리마돈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붙였느냐? 트루만 대통령이 붙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과 이 메가드의 관계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고 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 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죠.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전형적인 시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시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 포병장교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에 돌아가시자 부통령이었던, 그때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그 후계자가 됨으로써 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분이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진다고 나왔지만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맹렬한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공화당 후보 듀이를 이긴 미국 선거 역사상 최대의 이변을, 역전성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투지하면 알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또 성격이 아주 밝고 또 급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부하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셜 국방장관, 에치슨 국무장관, 이런 분이죠. 반면에 메가드 장군은 그 대대로 장군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육군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화려한 전투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물론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의 남서 태평양 지구 사령관으로서 필리핀을 수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일본 통치자가 됩니다. 항복한 일본을 한 6년 동안 통치하는 천황 위에서, 그래서 아메리칸 시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시아를 통치하는 미국의 총독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개성과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리고 유아독존의 고집이 강하고 천재성이 있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속으로는 트루만을 아주 얕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195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추대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상대하는 공화당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되었고,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매우 지지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성공, 그 다음에 북진 통일해가지고 한국을 수복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은 중공을 쳐서 중공을 공산주의의 용어로부터 다시 찾는다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정보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 안 하면은 북진 통일
개입하면은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때린다 하는 이런 작전 구상이 있었으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대공세를 펴니까 유엔군이 기습당하고 배후가 차단당하고 해서 총 퇴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워싱턴에서는 메가더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중국으로 확전을 하자, 만주를 때리자, 장개석 군대를 중국에 상륙시키자 등등의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줄 병력도 없었어요. 그때 미국에 남아있는 전투병력은 1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메가더는 신용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총퇴각을 하면서 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공산군에 내어주고 전선은 수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평택 삼척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유엔이 중국에 휴전 제의를 합니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1951년 1월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때 모택동이가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믿고 그 휴전제를 무시하고 공세를 펴려고 하는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8군 사령관 후임으로 온 매튜 리찌웨이 장군. 리찌웨이 장군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가지고 51년 3월 15일에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전선을 끌어올립니다. 중공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이 길어졌습니다. 해외 공군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중공군이 밀어붙이면 저 압록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지도부는 전략 방침을 수정을 합니다. 그게 3월 19일, 1951년 3월 19일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수복을 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 마샬 국방장관 합참이 연습회의를 열고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려면 휴전을 해야 되죠. 휴전을. 그래서 적군이라면 중공군과 북한군인데 북한군은 이미 거의 와야 돼서 중공군, 평덕회 중공군 사령관, 모택동, 주얼레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 중국 지도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전을 제안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휴전 제안. 그러려면은 압록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휴전이 안 된다 해서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일단 북진을 중단시킵니다. 자, 이제 워싱턴이 휴전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 사실을 메가더에 알렸습니다. 메가더한테 미리 알아두라고. 그게 3월 21일에 메가더가 답신을 보내왔는데 추가적인 자신의 지휘관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 참전국이 16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미국의 방침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월 24일입니다. 한참 휴전 협상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월 24일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워싱턴의 국가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군 사령관, 즉 중공군 사령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자기가 먼저 제의를 해버립니다. 협상을. 그 내용도 이거는 국가 원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 사령관이 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아온 군사작전을 중국의 해안지역과 내륙으로 확대한다면 공산 중국은 파멸될 것임을 적군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항복 문제와 관련이 없는 대만이나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떠나서 나는 한국에 대한 유엔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문제를 놓고 적군 사령관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트루만 행정부는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 계획을 깨버리는 항명 중에서도 가장 큰 항명을 한 것이죠. 니얼 퍼거슨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쓴 거인 미 제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이런 메가드의 폭탄 성명을 들은 유럽의 요인들은 이게 훨씬 혁명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법의 입감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왜 메가드가 이런 항명을 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한 것은 결론은 이 메가드가 쇼를 하고 있구나,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 유엔군이 공세적으로 나가니까 그동안에 중공군 개입을 막지 못하고 밀려서 총구태한 데 대해서 메가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해 있다가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극적으로 자신이 말하자면 다시 스타로 재부상하기 위해서 선수를 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군부를 민간인이 통제해야 되느냐. 이걸 흔히 문민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군대는 군인이 멋대로 하면은 그것은 군부 독재로 가니까 군인은 민간인이 통제를 해야 된다. 물론 그 민간인이 애국자라 해야 되겠죠. 그 민간인이 뭐 이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역자와 친하자든지 하면은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민간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애국적인 민간인이 왜 군대를 지휘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군대는 지휘관에게 공직자의 필수 조건인 겸허함, 휴밀리티, 겸허함을 가르칠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 군인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은 지휘, 복종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을 명시하였는데 메가드가 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루만은 메가드가 문민 우위의 원칙을 뒤집고 있다고, 즉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12월에 트루만 대통령은 사실은 메가드가 자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워싱턴을 비판하니까 앞으로 기자회견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고 이미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지침도 메가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이 놀라운 휴전 제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트루만은 싸우는 장군을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강했습니다. 그동안 트루만 대통령은 많이 참아왔어요. 메가드가 항명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고 오판을 하고 그래도 반성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철수하자고 하고 이렇게 골치를 썩여도 꼭 참아왔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장군의 등에 비수를 꽂아서는 안 된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꿔 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항명을 저질렀지만 또 한 달 정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1년 4월 5일입니다.
미국 하원의 야당인 공화당의 대표가 조셉 W.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가드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메가드로부터 온 편지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편지는 3월 20일에 메가드가 쓴 것인데 4월 5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 편지에서 메가드는 뭐라고 하느냐, 트루만 대통령을 또 비판을 합니다. 장개석의 대만 군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길 수 있는데 워싱턴에서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야당 대표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순간 트루만 대통령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 인기인인 프리마돈나 메가드를 해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해임 절차를 대통령이 독단으로 주도하면은 나중에 이게 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자신은 판단을 하지 않고 부하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국무장관 애치선, 국방장관 마샬, 그리고 합참의장은 브래들리였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하더니 만장일치로 메가드를 해임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특히 군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사령관, 공군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하여 그러면 해임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제 메가드한테 통보하느냐죠. 메가드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육군 장관, 이 민간인입니다. 육군 장관 페이스라는 분이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메가드를 만나가지고 해임을 통보하도록 연락을 해 놓았는데 바로 그 직후 4월 10일 밤입니다.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허겁지겁 트루만을 찾아왔어요. 시카고의 한 신문이 지금 해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특종으로 보도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이 먼저 나고 나중에 추후로 발표를 하면 이게 말이 아니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공보비서한테 빨리 기자들을 부르게 합니다. 4월 11일 새벽 1시에 기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메가드 사령관 해임 결정문이 배포됩니다. 후임자는 리찌웨이 8군 사령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후임자, 유엔군 사령관으로. 8군 사령관 후임으로는 벤프리트 장군이 나중에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메가드로서는 매우 기쁜 나쁜 일이죠. 이렇게 하여튼 이 메가드 해임을 둘러싼 일이 이렇게 언론과 여론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이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가드는 오랫동안 아마 10년 이상 워싱턴에 한 번 간 적 없이 필리핀 그리고 도쿄에 있다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전역은 없다고 합니다. 현직에서 물러날 뿐이지 그 계급장을 떼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계급장을 달고 갑니다. 서둘러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죠. 메가드 연설, 유명한 연설이죠. 메가드 연설을 하면은 그 연설문과 저는 연설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았는데 막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 형식만 치면은 막 최고의 연설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그 표현이 문학적이고
또 박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수십 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물론 그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연설하는 순간의 열띤 분위기는 미국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직장에서도 그 라디오 틀어놓고 들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은 오늘 여기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메가드는 육신을 가진 하느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상원 의원은 이야기하기를 만약 연설이 더 계속되었더라면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하여 몰려갔을 것이다. 이 잘못하면 이건 민중혁명이 됐을 것이다. 왜 열심히 싸우는 장군을 키가 작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인기 없는 대통령이 해임을 하느냐 해가지고 부글부글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루만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졌어요. 사상 최저입니다. 메가드 지지율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명한 마지막 연설이 그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군가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연설을 하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메가드를 환영하는 인파가 7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700만 명. 그때 아마 뉴욕 인구가 한 1000만 되었을 텐데 거의 다 나온 거죠. 전무후무한 환영 인파가 나왔습니다. 메가드. 이 메가드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스타 기질이 있고 언론을 잘 이용을 하고 유명한 장면을 연출해서 유명한 사진으로 알려지는 이 이미지 메이킹의 말하자면 천재입니다. 이분이. 배우도 이런 배우가 없어요. 세계 무대를 상대로 전장에서 그런 연기를 해왔다고 할까. 그 연기가 그러나 실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니까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트루만과 메가드의 갈등의 한 중점이자 메가드의 생애에서 피크였습니다. 이게 자신의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이 순간 아마 메가드는 이대로 밀고 나가면은 1952년으로 예정된 다음 해로 예정된 선거에 내가 공화당 후보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 정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즉시 뭐가 열렸느냐. 상원이 한국전의 이 지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애치선 국무장관, 마셜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무장, 그리고 메가드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 오랫동안 합니다. 관련자를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메가드가 몰락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이때 집권당이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메가드의 전쟁지도 그동안 했던 발언. 이러니까 이게 메가드가 실수가 많았구나.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과 너무나 다르구나. 더구나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판을 했구나. 또 항명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중국을 폭격하자는 것은 이거는 현실성이 없구나. 중국과 전쟁을 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든지 유럽에서 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가드는 조금 신경질도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메가드란 사람은 추앙만 받아왔을 뿐이지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에 직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국민이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간 거죠. 맨정신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말 되니까
70%가 되던 메가더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전국 순회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말도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브래들리 합참 의장은 중국 확전을 반대하는 자기의 입장을 한마디로, 유명한 말로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적을 상대로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퓰리처상을 받은 회고록에서 그리스의 비극 작가 유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메가더의 몰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들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려 할 때는 먼저 그를 미치게 한다. 신들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려 할 때는 먼저 그를 미치게 한다. 프리마돈나가 추락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